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키성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름방학이 되면서 아이들 등살의 어머니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지만 자식들 잘 키우는 것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공부도 좀 잘하게 해야 되겠고 또 잘 먹이고 키도 좀 제대로 크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바람들 다 가지실 텐데요. 어떤 경우 또래보다 작은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라면은 걱정이 여러 가지로 더 많으실 겁니다. 오늘 키성장에 대한 궁금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방학되면서 우리 키성장에 대해서 아이들 문제 오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약간 우리가 좀 아이가 작은 것 같긴 한데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키우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좀 알아보는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예.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건강히 잘 자라고 있는지 객관적인 척도로 키를 많이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 또래보다 이렇게 큰지 작은지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그 객관적인 척도를 본다면은 제가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 키가 그 전체에서 3% 이내에 들 때죠. 네. 이때를 우리가 그 병적인 저신장이라고 하는데 반에서 한 명 정도? 그러죠. 예, 요즘에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보통 데는. 예, 예. 경우에 보면 10% 이내를 그 경계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에선 한 세 번째, 네 번째 이내인 아이들이 예. 키가 작은 쪽에 속하고요. 또 하나 얘들이 보통 5cm에서 5.5cm 크는데 1년에 4cm 정도로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2살 어린 형, 저 동생보다 작은 형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약 10cm 정도 작을 수 있는 그 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라든가 또 하나는 매년 5cm 정도 이상 잘 자라다가 갑자기 얘가 어떤 어인지 몰라도 2, 3cm로 성장량이 확 줄어들 때 아하. 이럴 때는 이 아이의 어떤 체질적인 오장육부의 어떤 병증이라든가 체질적인 상태를 잘 파악해서 네. 얘가 왜 이렇게 성장량이 작은지 아, 원인을 찾아봐야 예, 되겠군요. 그걸 예. 찾아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2차 성징이 그 빨리 온 애들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초경. 예. 아이, 여자아이 같은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걔들은 또래보다 더 커 보이거든요. 잘 크고 있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은 키 클 수 있는 시간이 또래보다 더 적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잘 큰다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초경을 한다든가 예, 사춘기 예. 증상이 나타나서 그 당황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안에 형, 누나, 언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아들이 잘 크거든요. 그래서 동생도 잘 크려냐고 방심하는 경우도 아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의 자신감을 결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할 때라든가 제가 체격이 작고 키가 작다 보니까 체육 활동이라든가 예. 어떤 여러 가지 학습 활동에서 좀 뒤로 밀리죠. 예, 예. 자신감이 결여되는 애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부모님 자체가 키가 작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하, 유전적인 요소가 좀. 예, 그래서 안 좋게. 그런 분들은 예. 이 부모 좀 이따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유전적인 그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네네. 좀 작다면은 미리미리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장 언론에서도 보면은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성조숙증이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뭐 아주 어린 뭐 여자아이들이 초경 또 가슴이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또래 아이들보다 크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다. 그리고 아주 오히려 흐뭇해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의아하거든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사회에 나와서 예, 예. 뭐 동창회라든가 해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아주 커 보였던 아이가 예, 예. 뭐 키가 좀 나보다 더 오히려 작다는 어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예. 때가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바로 그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어른스럽고 키가 많이 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장량이 쭉 유지된 것이 아니라 예, 예. 그때쯤 이렇게 멈춰버리는 거죠. 빨리 멈춰버리군요. 다른 사람보다. 예, 아. 이걸 바로 이제 성조숙증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들, 1, 2학년들 그 요즘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예, 예, 예. 유방 발육이 시작되거나 아이가 이렇게 그 고환이 좀 커지거나 그러면은 언능 달려오신 분도 계신데 예, 예. 또 안 그런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상황을 조금 잘 알고 네. 이름이 되지 않겠는데요. 그 한마디로 톨 차일드 어렸을 때는 키 큰 아이지만은 아. 숏 어덜트 어른 될 때는 키가 작은 어른이 된다는 거죠. 어떤 통계 보니까 10cm가 정상보다 작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 상황을 보면은 결국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성조숙으로 인해서 예. 1, 2년 잊어버리는 거죠. 아하. 1년에
5cm면 2년이면 10cm가 작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 성조숙증의 가장 무서운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조숙증이라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사춘기가 일찍 온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여자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8, 9세 이전에 예. 유방 발육이 된다든가 또 예. 남자아이들 경우는 뭐 12살, 11살에서 12살 사이에 뭐 고환이 컷이다든가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그 어떤 음모가 출현한다든가 예. 이런 경우를 성조숙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자아이들은 이런 현상이 1, 2학년 때 올 것이 아니라 3, 4학년, 5학년 때 와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남자들은 3학년, 4학년 때 올 것이 뭐 4학년, 5학년 때 온다든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조숙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춘기 전에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잊어버린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초기에는 크지만은 예. 나중에는 그 최종 성인 신장은 작아진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아이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애가 쭉 클 것인지 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뭐 별로 크지 않을 것인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뼈 연령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 보면은 이 아이가 얼마만큼 앞으로 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뼈 연령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예. 그 사실은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가 지금 현재 키 클 수 있는 시간이 또래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지 적게 남아 있는지 아하. 가장 객관적인 것은 뼈 나이를 보는 겁니다. 아하, 예. 뼈 나이를 봐야 되는데 뼈 나이는 어렸을 때는 손목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하.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은 손목의 뼈에 화골이 되면서 개수가 변하거든요. 예, 그래서 증가하는데. 또래는 예. 예를 들어 손목의 뼈 개수가 3개인데 예. 나는 5개다. 아하. 그러면 나는 그만큼 그 친구보다 키 큰 시간이 적다는 거죠. 예. 이것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이 손목으로 뼈 보면 간단한데 예. 이것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손목의 뼈는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지면서 좀 오차 범위가 커집니다. 예. 그런데 이때는 다시 발 뒤꿈치를 봐야 한다는 거죠. 아하. 뒤꿈치 보면 뒤꿈치 뼈가 화골이 되면서 같이 붙게 되거든요. 그 변화의 추이를 보면은 야가 언제쯤 사춘기가 오고 네. 언제쯤 초경이 오겠다. 그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꿈치가 붙더라도 사실은 성장에서 가장 큰 관점은 이 무릎의 뼈가 잘 자라서 롱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키가 쭉 커야죠. 그렇죠. 이렇게. 이 예. 무릎뼈에 이것은 관절이지만은 우아래 이 성장판이 열려 있는지 빨간 선. 예. 원장님께서 직접 그어 놓으셨네요. 예, 이 선이 예. 그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아하. 검정소로 변해가느냐, 아. 닫혀가느냐를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빨간 선에서 세포 분열이 성장 호르몬을 받아서 영양 같은 걸 받아서 일어나서 그렇죠. 쭉 커나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이 무릎이 상당히 중요한 성장 아, 반응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부모님하고 좀 같이 찍어봐야 됩니다. 아. 부모님하고 찍으면서 이 아이의 유전적인 상황이 어쩐지 이렇게 예. 보는 것이 이제 성장판인데 이 성장 검사인데 부모님들이 이걸 알기 좀 힘드세요. 아, 예. 이제 병원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느냐를 고민해 봤는데 아이들이 머리에 갑자기 기름기가 생긴다든가 아, 예. 그다음에 몸에 채취가 난다든가 페로몬의 변화에 의해서 성호르몬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다음에 팬티 여자애들은 그 네임 같은 것이 묻는다든가 네. 그다음에 가슴 몽어리가 갑자기 생겨서 뭐 아프다는 느낌이 있다든가 네네. 그다음에 사춘기에 들으면 애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그 질풍노도의 그 시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예. 감정 기복이 크지 않습니까? 예. 말 잘 듣는 애가 말도 안 듣고 예. 그러나 감정 기복이 있는가?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열이 많은 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하. 어떤 음식이라든가 있었던 이런 식품이라든가 자연환경 때문에 열성 저신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또 우려봐야 될 것이고 체중이 과한 경우들도 네네. 이것이 성조숙이 올 수 있고요. 부모의 평균 키에 비해서 아이가 월등히 좀 크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조숙하는 경우 예.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아토피라든가 이런 기초질환이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것은 논문적으로 발표된 얘기인데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2.5kg 이하로. 그런데 야가 아주 잘 커요. 예. 생각보다. 그런 경우 조숙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저체중일 때 예. 아이가 너무 잘 큰다. 그것도 부모님들이 좀 조숙증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참고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뭐 엄마 아빠가 이 키가 아빠 키가 초등학교 때 키다. 그때는 안 컸고 엄마도 빨리 초경을 했다. 잠도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이런 상황들이 된다면은 부모님들은 아이를 좀 이 성조숙이 있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잘 지켜봐야 될 듯이 싶고요. 여기서 한 5개 이상이라면 한번 병원에서 검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키 크는 그런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도 유전 환경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극대화시켜서 아이를 제대로 크고 네. 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텐데 그렇게 키를 성장시키는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네. 유전이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좀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조사 데이터를 보면은 키 성장의 전체적인 100%를 했을 때 예. 유전적인 요인이 23%, 30%가 얼마 안 되네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느냐, 아. 또 영양 공급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다음에 또 잘 클 수 있는 환경 조성해 주느냐, 네. 또 하나 어떤 수면이라든가 어떤 스트레스 상태에 얼마나 잘 야가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우리나라가 그 근대화되면서 얘들이 많이 커졌거든요. 영양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잘 먹었다는 거죠. 예, 예. 단백질량이 아주 작게 먹었었는데 예.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면서 예.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한테 이 영양적인 면도 단백질이 공급이 많이 되면서 좋지만은 또 그에 반해서 아주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예. 패스트푸드 오히려 성장에 방해되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 차단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아이들이 운동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아하. 운동량 요거 공부시킨다고 엄마들. 네, 그래서 예. 이 성장판이라는 것은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성장 호르몬에 예. 그 어떤 영양분이 들어가고 운동 자극이 돼야 키가 크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수면입니다. 아. 예. 옛날에는 우리가 그 TV에서 밤 10시나 9시 되면은 어린이 여러분이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했었는데 라디오에서도 예, 해서 예. 했었는데 요즘은 어떤 그런 그 예. 상황도 없고 그래서 애들이 아주 늦게 잔다는 거죠. 12시 넘어 자고 학업 스트레스 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뼈 그 부분에 가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잘 자야 된다.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공부 안 하고 잔다면 부모님들 이거 정말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성장 호르몬이 우리가 보통 밤 9시부터 예,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2~3시까지 거의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피크 시간이 보면은 11시에서 12시입니다. 아하, 근데 예. 아이들이 이때 자는 애들이 드물더라고요. 우리가 그 배가 가려면은 돛담배가 가려면 예. 바람이 불 때 돛을 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성장 호르몬이 나올 때 잠을 자야 키가 쑥 클 텐데 예. 참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들고 요즘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간혹 보면은 부모님들이 안 주무세요. 예. 12시 넘게 안 주무시고 막 환하게 불 켜놓고 예, 이제 아이 키우는 부모님이라면은 조금 일찍 주무시고. 그죠. 밤에는 조금 어두침침하게 해놓고 TV 같은 것도 좀 예. 꺼놓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요즘 아이들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수면 시간이 아주 작습니다. 네. 그래서 취학 전에는 뭐 최소한 11시간 자야 되고 7살 전에는 10시간 정도 자야 되고 네. 10살 정도면 9시간은 자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중학교 그런 애들은 8시간은 자야 됩니다. 그리고 급성장기가 시작된다. 예. 이때는 1시간 더 늘려줘야 돼 사실. 예.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안 되고 있다. 제대로 충분히 자고 나머지 시간 잘 활용해서 공부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 조건도 살펴보면은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예. 근데 요즘 아이들 뭐 학업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뭐 엄친아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소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고 그 안 나오다 보니까 키가 작다는 말이 되고요. 키 크고 소없다 말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누가 뭐라 해도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아하.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고 예. 키도 큰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고요. 아이들이 엄마들이 조금 오해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키 크라고 막 자기 전에 먹이는 거예요. 아이고, 예.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전에 뭘 먹게 되면은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나올 때 성장 호르몬한테는 스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나도 자고 내 몸도 자야 된다는 거죠. 아. 저녁 내 그 소화시키느라고 위장해서 운동하면은 저녁 내 꿈만 많고 아침에 예. 몸이 무겁고 그런 증상이 생기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아, 운동.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 예. 낮에 het빛에서 운동하면 또 깊이 잠을 자거든요. 아하. 예, 근데 이런 운동하다가 햇빛을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보면 비타민이 또 D, 예, 그렇죠. 뼈의 성장에도 좋죠. 그게 또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을 볼 때는 예, 예. 안타까운 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좀 잘 듣고 네. 좀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중에 제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비염. 네. 이렇게 코 그냥 화장지 옆에다 수북이 쌓아놓고 하는 거 보면 안타깝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비염이 저녁에도 그렇게 잠을 자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제대로 이 비염 때문에 잠 못 자면 키 크는데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장 방해 질환이 수면 방해 질환하고 똑같은 약입니다. 수면을 방해하면은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고 안 나오면 키가 안 크기 때문이죠. 예, 예. 그래서 야가 얼마나 참 그 질 좋은 수면을 그 성장 호르몬이 나올 때 잘 하느냐 그것이 예, 예, 관건인데 뭐 아이들 보면은 성장통인 아이도 있어요. 운동을 너무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그 순환이 안 되면서 성장통인 아이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기관지가 안 좋아서 밤에 저녁 내 기침하느라 잠 못 자는 아이들 가래가 드글드글 끓고 그다음에 아토피가 있거나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도 수면에 방해를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성 성장 장애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요즘 아이들이 어떤 뭐 어머니들이 키운다고 홍삼을 많이 먹이거나 뭐 단 걸 많이 먹이거나 운동 안 하거나 그 비만하게 되면 열이 가득 차게 되거든요. 아하, 그래도 그걸 예. 운동으로 풀지도 못해요. 그래서 열이 상충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그림은 머리가 파랗게 식어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그림은 가슴이랑 얼굴로 열이 확 달아져 있습니까? 예, 예. 아이들 보면 아주 안 큰 아이들 이렇게 아주 열이 많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은 이 뇌하수체가 있거든요. 예, 예. 뇌하수체는 이걸 보면은 예, 예. 뇌 밑에 있는 이 뇌하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르몬 만드는 것이. 예, 예, 예.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열로 인해서 이것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뇌에서 열로 인해서 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은 뇌하수체가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기성장이 문제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열성 체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생활 습관이라든가 운동, 그다음에 홍삼, 단 것, 네. 꿀 이런 것들 먹으면서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함부로 먹여서는 안 되겠군요. 너무나 많이 예. 적당하게 먹이고 그렇죠. 어떤 뭐 먹일 때는 전문가 선생님에게 꼭 진단을 받아서 먹이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비염도 거의 거기서 같이 맥락이거든요. 예. 코가 막히면은 이 그림에 다시피 코로 숨을 쉬어서 뇌열을 빼줘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것이 코가 뇌열을 빼주는 공냉 순행을 해주는데 그 비염이 있으면 코 막히죠. 예. 그러면 입으로 숨 쉰다는 거죠. 그러면 뇌열은 빠지 않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은 뇌가 과열되고 이렇게 구강호흡도 되면서 과열되고 마찬가지로 뇌하수체 기능이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예. 학습에도 우리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뇌가 과열되면. 그러죠. 그래서 예, 예. 그 열이 되면은 뉴런의 어떤 그런 그 분화라든가 그런 것들도 예, 예.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열이 많으면은 꼭 비염이 아니라 아이들이 머리가 어지럽다, 예. 두통이 생긴다, 그다음에 뭐 건망증이 있다, 또 수면 장애, 아침에 잘 못 일어난다, 그다음에 눈이 많이 피곤하다, 그다음에 짜증 신경질 일어난다, 학습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 대인관계 어떤 예. 것도 악화되면서 아주 그 안 좋은 어떤 현상들을 많이 말하는데 약 35%가 비염이 있는 거예요. 성장 장애들이. 아하. 성장 문제로 상담 오신 분 중에 예. 35%가 예. 비염 때문에. 예. 근데 이것을 저희가 1996년판 그 소아 알러지 면역학회 논문이 있거든요. 예, 예. 그걸 보니까 딱 그 관계율이 13%하고 4% 관계 보니까 약 3배 이상의 예. 어떤 그런 거하고 논문하고 맞아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보는 애 그 아이들한테 비염을 치료함으로써 아, 예. 그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키가 큰 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비염 치료를 먼저 또 잘 하셔야 되겠군요. 네, 네. 예, 예. 근데 비염 있는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입 벌리고 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구강호흡이라고 예, 예. 어른들이 보면은 뭐 그죠. 밤에 자다가 숨을 잘 안 쉬는 예. 무호흡 그것이 요즘 뭐 비만 좀 한 아이들 많고 해서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 아이들이 이제 음식이 많이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씹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 하악골의 발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좁다 보니까 이빨도 그냥 이상하게 나고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그 입이 모양 이상이면서 그 아데노이드성 그 안면이라고 해갖고 예. 입 벌리고 있고 그다음에 비염이 생기고 하는
편도 아데노이가 부어서 나타나는 이렇게 그 비염하고 관계되는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예. 참 아이들 요즘 코골이 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또 경우도 성장에- 치료를 좀 잘해야 되겠군요, 예, 먼저.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신장으로 문제가 있어서 가면은 이런 원인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치료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키를 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에 비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성조숙도 많고. 네. 근데 옛날에는 할머니들 막 먹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키로 간다 냅둬라 이렇게 그렇죠. 잘 먹게 내비둬라 이러는데. 예. 그러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급성장기가 되면서 그 지방이 쭉 빨려 들어가면서 키로 가니까 할머니들은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옛날 같이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밖에서 놀고 나면 뭐 그것이 상승 효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드물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두 가지 작용을 한다는 거죠. 하나는 이 뼈를 길게 만들어서 키 자람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예. 지방의 분해에도 작용해요. 그래서 키로 가야 될 진짜 아까운 성장 호르몬이 이 지방 호르몬, 지방을 분해하는 대로 가면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비만과 성장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35kg 체중이 예. 넘어가면은 그 지방에 의해서 에스트로겐 합성할 수 있는 예. 그 효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조숙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커 보여요. 통통하니 예쁘기도 하고 통통하는데 그 성조숙에 의해서 놈들은 급성장기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 때 오는데 얘들은 3, 4학년 때 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얘들은 5학년, 6학년 되면 멈춰버리고 예. 다른 친구들은 급성장기가 1년 후에 와서 그만큼 많은 시간을 끌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비만 아이들은 더 작아지고 예. 작았던 아이들과 더 커서 이렇게 그 성조숙의 어떤 그런 폐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 모시고 우리 아이들 키 성장의 궁금증에 대해서 함께 대화 나눴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성장 치료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어떤 걸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 치료는 오케스트라하고 똑같습니다. 오케스트라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잘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생활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그 운동 그 보너스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한번 어머니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성장에 키 성장에 관심 가진다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그러면 성장 호르몬의 어떤 패턴에 맞는 생활이기 때문에 성장이 아주 잘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들이 요즘 그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상한 동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이걸 차단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모님과의 어떤 같은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어머니들이 조금 칭찬도 많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 운동에 대한 보너스가 있는데 줄넘기가 상당히 키 크는데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에 600개 이상 또 나이만큼 나이 곱하기 100개 예를 들어서 10살이면 1000개 13살이면 1300개 정도 한다면은 아주 아이 키 크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걷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한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손잡고 그 계단으로 올라다니는 생활 습관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으로 보면은 우유를 좀 많이 마셔주는 거 좋죠. 근데 우유만 주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유 갖고 다양한 요리를 좀 해드리십시오. 그다음에 그 멸치를 예를 들어서 뼈채 먹는 생선인 멸치는 단백질도 있고 칼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장 음식입니다. 그래서 멸치를 좋은 멸치, 뭐 잔멸치도 좋고 큰 멸치도 좋기 때문에 다양한 멸치를 가지고 아이한테 그 새롭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 준다면은 더없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요즘 아침밥을 안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침밥을 꼭 같이 먹여줌으로써 하루 활동할 때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준다면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한 뭐 7cm 정도는 어머님들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같이 이런 상황들을 아이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정말 잘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는 비결은 결핍에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가난한 집, 부족한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 지혜가 그들에게 나온다라는 유대인들의 격언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몸과 마음이 비만되지 않도록 잘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